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자, 이제 10월 달이 됐고요. 제가 9월 말에 미리 영상을 제공해 드렸어야 했는데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길게 잡혀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쉬셔야 하는 차원으로 10월 업무를 지금 이제 제공을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월 업무 같이 한번 빠르게 보실 텐데요. 요양원 업무부터 살펴보고 나서 주간보 업무 이어서 좀 그 요양원 업무하고 차이 나는 거, 그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요양원 업무에서 노션에 보시면은 여기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 첨부해 놨으니까요. 출력하셔서 종이로 체크하실 분들은 체크하시고, 가급적이면 종이 문서 없이 이제는 그냥 이 노션 사이트에서 보시고서 업무 필요한 것들만 메모하시고 그때그때 여기 노션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업무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요양원에서 이제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 아는 업무 범위에서 그냥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고수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안내해드리는 이 업무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고민하고 숙고하고 검토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제공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품질 관리에 있어서 또 업무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노하우를 좀 담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평가 매뉴얼 보고 평가 매뉴얼만 또 공부해서 또 업무 처리하고 그거요 효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공해 드리는 대로 보시고서 처리하시는 게 업무 효율도 조금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업무 처리하시는 내용들에 있어서도 또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도 품질 면에 있어서 좀 좋다. 그 부분 좀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밑에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시설장님하고 대표자님께서 업무별로 담당자 선정하셔서 처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해당 인력 담당자 다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보시고서 해당 업무마다 이제 분배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업무 분장인데, 그대로 매월 계속 업무 이렇게 나눠 주시다 보면은 그러면 그 저절로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이 업무가 분업화되고 분쟁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제가 여기에 시설장 및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또 노인복지법 상에 있어서 시설들 보면은 마치 대표자는 업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시설에서 운영되고서 남는 수익금만 받아가는 그런 역할처럼 보여지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모든 업무의 책임자는 대표자다. 정확하게 좀 선을 긋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환수당할 때도 사실 대표자님 뭐 비용이 환수되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채용된 시설장님들께서 채용되어져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떤 권한이 조금 좀 적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분들 혹시 이제 막 시설을 개원하셨거나 또는 또 시설을 몇 년간 운영했지만 시설의 운영에서 좀 빠져 계신 그런 대표자분들 계시다면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장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갖는 사람이 대표자다라는 거 정확하게 좀 짚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대표자분들께서도 기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매월 일자별 요양원 업무, 주간보에선 주간보 업무 여기 되어져 있는데 클릭하시면 해당 매월 일자별 업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월 이 제공해드리는 월별 업무 외에 항상 매월 일자별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죠. 1일날 처리할 거, 2일날 처리할 거, 3일날 처리할 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 여기 클릭하시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니까 클릭해서 그 내용들도 매월 일자별로 처리를 하시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평가 준비나 또 기관의 업무 체계에는
확실하게 체계화를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도 안 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사실 모르는 이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드릴 때 꼭 처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하나씩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분기별로 제공해드렸던 지난달에도 계속 이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죠. 이 직원 CS 캠페인, 원래는 직원 CS 교육을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조금 내용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해 드렸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냥 매월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 CS 캠페인으로 내용도 교육에서 캠페인으로 좀 바꿨고요. 열어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내용들 이렇게 쭉쭉 정리되어져 있고,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번 달에는 항상 진실한 미소로 어르신을 맞이해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그 유튜브 영상도 담아놓고 또 직원분들께 배포할 그 자료까지 첨부해 놨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고, 4분기에 간호파트 업무 점검, 또 4분기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기관 자체의 대응 체계 점검 업무 있고요. 요거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왜냐면은 코로나 상황도 좀 이제 좀 유행이 줄어들었고, 또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도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 때 경험하셨던 그 심각한 그런 상황들 이제 아시죠? 이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2년 정도에 한 번씩 대유행이 올 수 있다. 또 그 유행의 그 위험도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기관 자체 대응에 대해서 이 체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급여죠, 급여. 최저임금에서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하라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급여도 인상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직접 인력, 간접 인력 나눠가지고 누구는 직접 인력이라서 어르신 직접 돌보니까 뭐 인건비, 장기요양 요원으로서의 인건비 요율 갖춰가지고 더 주고 뭐 그 비율 갖춰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모든 직종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분화 시켜가지고 마치 간접 인력, 그러니까 장기요양 요원이 아닌 분들의 역할이 좀 축소가 아니라 좀 가볍게 보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 뭐 이런 좀 풍조가 생기는 분위기가 이미 이제 되어졌는데, 그거 좀 문제 있는 제도죠. 여튼 얘기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4분기에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기관 자체 대응 체계 점검이 잡혀져 있다. 그다음 또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점검, 요 부분이 이제 공기 질 관리에 대해서 평가에다 담아 놓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와서 평가에 담으면 뭐 더 좋아지나요? 그냥 평가 같은 데 담지 말고 평상시에 기관에서 잘 관리하실 수 있게끔 시군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내문 계속 발송해 주고, 또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그 공기질 관리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그리고 뭐 지금 반기에 한 번씩 시군구에선 점검 나가잖아요. 반기가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나가시든지, 그러면 인원이 모자르면 인원 충원해 달라고 하고, 인원 충원 안 해주면 계속 충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뭐 계속 뭐 잘못된 것들 올라가면 위에서 이제 잘못된 건데, 뭐 평가에다가 공기 질 관리 그렇게 넣기보다는 기관에서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공기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안내해주고 좀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평가에다 넣으면은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는 또 이런 상황도 될 수도 있고 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사실 평가 이제 지치잖아요. 지금 몇 년째예요 벌써. 좀 바뀔 때가 되어진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기능회복 훈련 현황 점검 및 계획 재수립,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르신께 있어서 기능회복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서비스 없을 거예요. 이 훈련만 잘하셔도 어르신 진짜 노후에
그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이제 수명이 그렇게 많은 그런 수명이 많이 이렇게 남지 않으신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이제 몇 년 정도 앞을 모를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매우 그 좀 악화되신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이 기능 회복 훈련만 열심히 잘 관리해 주셔서 제공하고 하면 어르신께서 신체를 더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조금 더 삶의 질을 좀 낮게 좋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죠. 장기 요양기관 대부분 다 가보면 이 기능 회복 훈련 현황 점검하고 계획 재수립하는데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문제 심각하죠. 이 뭐하러 이거 기능 회복 훈련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체조하고 뭐 그 정도이시잖아요. 그 또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 인력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어르신 대충 걷기 정도 훈련이나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능회복 훈련 또 계획서 작성하셨다는 데들 보면은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고 그냥 평가 때 마치 누구 보기 좋은 것 마냥 작성해 놓고 그거 다 형식적인 거 다 차치하시고 이제 진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실제적인 기능회복 훈련 현황으로 해서 계획으로 해서 지금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기능회복 훈련 제공하고 있는지 현황도 점검하시고 새롭게 계획도 재수립하셔서 어르신들께 필요한 기능회복 훈련 제공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죠. 반론이 아니라 하소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원도 없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할 일 너무 많고 그런데 이거 언제 하냐. 근데 딴 거 못해도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르신들께 기능회복 훈련만큼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내용들 빨리빨리 업무 처리하시고 기능회복 훈련에 좀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치료 제공 현황 점검, 물리치료사 배치 기관의 하나죠. 그리고 10월에 물품 출납대장 점검 업무가 잡혀 있어요. 이거 매번 잊어버리셨다가 시군구에서 이제 기관 점검 나간다고 하면은 부랴부랴 물품 출납대장이 뭐야? 물품 출납대장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막 작성하고 그러시죠? 네, 그런데 분기마다 물품 출납대장 점검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거 좀 기억 좀 하시고 10월에 물품 출납대장 점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4분기 또 업무로 분야별 관리자 지정 현황 점검. 이런 거 엄청 중요하죠. 기관에 각 어떤 분야별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소방안전관리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분야별 관리자로 지정되어져 있고 이 관리자들이 각자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리자가 잘 지정되어져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관리자로서, 대표자로서, 시설장으로서, 그리고 어떤 뭐 팀장님이시든지 그런 중간 관리자로서 꼭 해야 하는 업무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수급자 사고 발생 시 종사자 대응 매뉴얼 점검 및 배포가 있는데 어르신 사고가 기관 내에서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인원이 너무 없고요. 둘째, 그 인원이 즉 직원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인원도 없고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또 활동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을 한 번에 다 보기도 어려운 상황. 더군다나 이제 주주야야 휴휴로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 이제 근무 체계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고 또 이제 기관의 어떤 침실이나 또 뭐 프로그램실 이런 각 실마다 이제 어르신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체계들 그 대부분들이 CCTV로 어르신들 현황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CCTV조차도 계속 응시하고 있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라운딩을 하면서 패트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사고가 시설 내에서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도적인 문제 50 그리고 기관 내 자체 문제 50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수급자 사고, 어르신에 대한 사고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발생하는 그 사고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직원분들께 숙지시켜 드릴 수 있도록 배포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제작성, 이건 요양원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셀프 체크리스트 작성. 요 내용은 이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즉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복지 마인드, 또 장기요양 서비스 마인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평가에서 그 장기요양 요원분들께 직원분들께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분기마다 체크리스트로 직원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은 매 분기마다 인식하시고 이 내용들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겠죠. 밑거름이. 자, 그리고 4분기 회계 점검 하셔야 되겠죠. 3분기까지 회계 입력분 점검하시는 건데 제가 많은 장기요양기관들 보면 그 대부분 장기요양기관들에서 직접 회계 관리 안 하시고 회계 입력 대행 사무실에다 맡기시는 데 있죠. 회계 입력 대행 사무실 한 직원이 못해도 15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회계를 입력합니다. 왜냐면은 한 직원 급여가 한 250만 원 정도 될 텐데 장기요양기관 한 군데의 회계 입력 대행 비용이 한 10만 원, 12만 원, 많으면 15만 원, 뭐 15만 원이라고 잡고 20군데 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 20군데 정도는 관리해야 그 해당 직원의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 나오는 상황인데 여러분 기관 하나도 입력하기 바쁜데 그 혼자서 30개, 20개 기관 입력하는 그게 제대로 잘 입력이 될까요? 그 더군다나 회계 입력하는 그 입력 대행 기관의 직원분이 계속 입퇴사가 반복되다 보면 그 회계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분이 마구잡이로 입력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더라. 더 불편한 건 영수증 모아, 영수증에다 또 표기해서 보내줘. 그 관리들. 그것도 번거롭고, 또 입력한 거 또 확인하셔야 되지. 시군구 점검 나온다고 해가지고 W4C에 회계 입력되어져 있나 들여다보면 입력 하나도 안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입력하려고 하니까 회계 입력대행 사무실에 전화하시겠죠? 지금 시군구 지도점검 나온다는데 왜 입력 안 되어 있나요? 그럼 또 그거 입력 안 되어져 있다고 해서 또 회계 입력대행 사무실 바꿀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들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죠. 네, 회계요. 여러분 기관의 그 자금의 흐름 또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기관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님의 기관 운영 마인드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입력하는 그 업무가 부담스러워서 맡긴다? 하루 이틀 정도면 되는 업무를 가지고요. 네, 그거 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회계 입력은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것을 꼭 당부드리는 부분이죠. 그건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4분기 업무로 이제 3분기까지의 회계 입력분 점검하는 업무 담아놨고요. 이런 내용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점검서가 다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고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업무로 구충제 복용 업무 있고요. 그리고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평가 업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정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비상 연락 체계 점검 및 제작성. 이게 사실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면 좋은 내용인데 이제
직원분들이 뭐 이렇게 계속 너무 물론 자주 입퇴사가 반복되는 자주 일어나는 입퇴사가 자주 하시는 그런 장기간 기관도 있지만 또 고정으로 계속 그 근무하셨던 분들이 근무하시는 장기간 기관도 있기 때문에 반기에 한번 점검하시는 걸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 실종 예방 수칙 안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요양원에서는 어르신 실종 그 빈도 또는 위험률 그게 좀 더 낮지만 주간보호라든지 그런 기관에서는 어르신 실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있죠. 자, 그런 부분 우리가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어르신 실종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예방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통해서 어르신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칙들 기억하셔서 안전관리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옴관리 수칙 자료 배포하고 직원회의해서 혹시라도 우리 기관에 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라도 옴이 발생했다면은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내용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반기 응급벨 작동 점검 업무가 잡혀 있는데 사실 응급벨요. 응급벨을 수시로 눌러보고 그리고 작동이 안 하는 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교체해 줘야 되겠죠. 바로바로. 왜냐면 되게 중요한 기구니까. 어르신께서 응급 상황에서 바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작동 점검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좀 너무 그 업무 주기가 너무 긴 거죠. 이건 사실은 상시적인 업무예요. 상시적으로 응급벨 항상 점검해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응급벨 작동 점검은 정기 업무입니다. 정기 점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고 그리고 수시로 눌러보면서 작동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사실은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것도 분기에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기에 한 번 정도 기억하실 수 있게끔 상기시켜 드리려고 반기에 한 번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업무 재난상황 대응 훈련 하셔야 되겠죠. 날씨도 딱 훈련하기 좋고요. 그리고 재난상황 대응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있어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10년 됐나요? 예전에 요양원에 불나서 어르신 한 20 몇 분 돌아가셨던 그 사고 있었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소방 전문가분들, 소방 관리하시는 업체 분들도 말씀하시길 불나서 스프링클러 터졌고 연기 발생한다. 그러면 어르신들 호흡기를 통해서 연기 들어갔을 때 흡입했을 때 이제 사망하실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튼 화재 사고가 나고 했을 때는 화재 진압하고 동시에 어르신들께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 인원도 적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 포함해서 다 모시고서 밖으로 대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거에 대한 요양원은 대피 계획이 잘 세워져 있나요? 층별로 또 되어져 있고 상가로 또 되어져 있고 거기다가 주출입구는 항상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난 상황에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훈련 반기마다 한 번씩 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기관에서 제대로 훈련하고 있나요? 혹시 그 훈련 기록지에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고 하진 않나요? 그냥 사진으로 그냥 좀 한 것처럼 보여지게끔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장기한 기관은 어르신의 생명을 지켜드리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보호를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 대응 훈련 좀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이번 달에 하는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은 야간에 혹시 대피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인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신고하고, 어르신들의 그 대피에 대한 방법도, 그런 체계도, 그리고 또 안전 기구들은 다 잘 작동하는지, 다 또 구비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 다 해보시는 그런 재난상황 대응 훈련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그간에 하셨다면은 이번 달부터만큼은 제대로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재난상황 대응 훈련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 제작성 하셔야 되겠죠? 네, 정기적으로 한번 작성하는 업무고요. 욕구 사정 낙상 평가, 욕창 평가, 집중 배설 관찰, 또 인지기능 검사 정기적으로 한번 실시하는 업무 잡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가 잡혀져 있어서 10월 달에는 그 다른 업무들 크게 많이 없고요. 이 업무들이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거 다 작성하려면은 상당히 양도 많잖아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욕구 사정 좀 제대로 해주세요. 욕구 사정 그냥 형식적으로 체크하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 욕구 사정이잖아요. 어르신께서 어떤 그 욕구를 갖고 계신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 상태이신지, 질병이 있으셔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신 상태이신지, 그런 것들 좀 면밀하게 깊이 있게 또 실제적으로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낙상평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평가하고 그치면 뭐하러 평가합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평가하고 그치려면은 뭐하러 해요? 이거 그냥 종이에다 써놓고 평가 점수만 맞으려고. 우리나라 평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죠. 낙상평가 했으면 위험이 있다. 그럼 위험이 있으면은 어떻게 대응할지도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평가만 작성해 놓고 그냥 뭐 다 한 것처럼. 그래서 뭐 케어포라든지 그런데 엔젤 시스템 이런데 내용들 보면은 종이로 하건 케어포로 하건 엔젤 시스템으로 하건 전부 다 어르신들 다 낙상 위험이 있음이에요. 그 있음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대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낙상도 고위험 분들이 거의 한 30%, 나머지 또 한 30%는 상당히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 다 위험 있음이에요. 평가해 보시면 다 위험 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낙상 위험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냐고요. 낙상 예방 캠페인도 좀 하세요. 기관에서 직원분들하고 직원회의도 좀 알차게 하시고, 그래야지 낙상 사고 안 발생하죠. 그래서 좀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 좀 쓰세요. 그래서 낙상 사고 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한 번도 안 일어나면은 뭐 인센티브도 좀 지급해 주시고, 또 기관에서 낙상 사고 없는 낙상 제로 기관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시고, 캠페인 자료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관에 낙상 평가에서만 그냥 그치지 마시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면밀하게 고민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런 업무로 좀 삼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가 있는데요. 꼭 요때 하는 건 아니죠. 그 보건소하고 협의하셔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도 조율하시고 관련된 업무도 미리 파악해 두십사 10월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월 21일에서 24일 업무 1, 2, 3 있죠? 근무표, 다음 달 근무표 작성해 주시고, 특히나 근무표 관리 허술하게 하셔서 환수되는 이런 일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근무표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다음 달 근무표 그래서 미리미리 잘 파악하셔서 기준 근무 시간 잘 지켜지는지, 또는 혹시 기준 근무 시간과 관련해서 좀 위험 요인은 없는지도 파악하시는 그런 업무 되시면 좋겠고, 식단표 작성하는 업무,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하는 업무, 요렇게 1, 2, 3 되어져 있죠. 프로그램 계획서는요, 지금 프로그램 너무 수준 낮게 하는 기관들 너무 많죠. 어르신들을 또 아동으로 대하는 그런 유아적인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아동이 아니고 어른이시다, 어르신이시다 라는 거 꼭 인식하셔서 성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뭐 귀찮으신가요? 프로그램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하시는 거?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형식적으로 하고 대충 맨날 하는 거 똑같이 잘 그냥 돌리려고 하는, 프로그램 했던 것만 계속 돌리는 그런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해보실 그런 마인드도 상당히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알차게 너무 똑같은 거 위주로만 계속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동 수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르신 수준에 맞는, 그렇다고 너무 전통적인 것만 하라는 것도 아니죠. 네, 지금 어르신들이 전통적인 세대신가요? 아니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TV 문화 통해서 문화적인 수준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주간보호 업무 보면요. 주간보호 업무는 사실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하반기에 보호자 회의 개최하는 업무만 특별하게 잡혀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보호자 회의,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부분도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보호자 회의도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혹시 시설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개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월 요양원 업무와 주간보호 업무 살펴보셨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영상의 댓글 또는 이 영상의 그 설명란 보시면 제 연락처 있으니까요. 문자나 카톡,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